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회사는 셀바이오 휴먼텍입니다. 2015년에 설립됐고 섬유공학 기반의 소재 기업이죠. 네, 맞아요. 그 마스크팩 시트 원단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주력이 마스크팩 시트 원단인데 자체 개발한 소재 기술이 있어요. PT셀하고 또 침투성을 높였다는 세미젤. 이게 상당히 뭐랄까 기술력이 있는 거죠. 네, 특히 그 세미젤이 중요합니다. 고마진 제품이라서 회사 이익에 기여를 많이 해왔거든요. 캐시카우 역할을 한 거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핵심 소재 말고 다른 사업들도 좀 시작하고 있어서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른 사업이라 하면 우선 그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 사업부터 볼까요? 2022년부터 양산 시작했죠. 네, 그거요. 여드름 패치나 뭐 UV 차단 패치 같은 거. 작년에는 이게 좀 적자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는 손익분기점 BEP 달성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아, BEP 달성 기대. 네, 기대죠, 음. 아직은. 근데 뭐 컬러나 홀로그램, 인쇄 패치 같이 좀 차별화된 제품으로 캐나다나 태국 이쪽으로 수출도 시작했고 이건 꽤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차별화 시도는 좋은데 그 BEP 달성이라는 게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기대 수준이라는 걸 좀 짚고 싶네요. 신규 사업은 결국 숫자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작년에 적자가 얼마나 컸는지, 또 올해 BEP 달성 근거가 뭔지 이런 게 좀 더 명확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불확실한 면이 있죠. 아, 그 점은 뭐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또 다른 성장 공략도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마동 공장에 CGMP 인증 제조소를 완비했어요. 아, CGMP요. 그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그거죠? 네, 맞아요. 그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 기존의 소재를 사가던 고객사들이 아예 완제품까지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 시트 OEM 생산을 시작했죠. OEM이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네, 하반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월 한 7억에서 8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음, OEM 사업이 매출 규모를 키우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수익성이에요. 보통 화장품 OEM 마진율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잖아요. 뭐 3%, 잘해야 5%이 정도인데. 그렇죠, 낮긴 하죠. 셀바이오 휴먼텍이 자체 원단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이 낮은 마진율로 과연 의미 있는 이익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매출 목표 7, 8억 원은 뭐 좋아 보이는데 실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따져봐야죠. 물론 OEM 마진이 낮은 건 일반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 회사는 자체 원단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격 조정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베트남 공장 상황도 지금 아주 좋다고 해요. 부지포 공정은 뭐 24시간 풀가동 중이고. 아, 풀가동이요? 네, 수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는 외주 생산까지 하고 있대요. 근데 아직 반응 공정은 2교대도 가능해서 생산량을 한 30에서 40%더 늘릴 여력도 있다고 하고요. 벌써 9월 물량까지 확보했다니 대단하죠. 풀가동 상태라는 건 뭐 좋은 신호긴 한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어요. 부직포 공정 증설하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중국산 설비가 한 50억, 유럽산은 100억 원이나 한다고 하니까요. 비용이 꽤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속 외주 생산에 의존하면 그만큼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원단 생산 능력으로 가능한 최대 매출이 한 500억에서 600억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 이상 성장하려면 결국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투자 부담은 뭐 있겠지만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자체 브랜드 루솜 또 런칭했잖아요. 홈쇼핑에서 완판 기록도 세웠고. 아, 루솜. 홈쇼핑 완판이요? 네. 물론 뭐 초기니까 마케팅 목적이 크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를 키울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 시장도 좀 회복세고 SMIGL 판매도 늘고 있다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루솜 홈쇼핑 완판은 뭐 나쁘진 않지만 회사에서도 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인정했어요.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마케팅 비용도 엄청나게 들잖아요. 아직 성공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걸리겠죠. 그리고 중국 시장 회복세나 SMIG의 판매 증가. 이건 좋은 소식 맞는데 근데 그 핵심 소재 SMIGL 단가를 내릴까 고려 중이라는 점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 단가 인하요? 왜죠?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 OPM 하락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매출은 늘어도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단가 인하라 그건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근데 뭐 매출 규모 자체를 늘려서 전체 이익 금액을 키우려는 전략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고객사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 상위 3개 회사 비중이 40%나 된다고 하니까요. 40%면 꽤 높네요. 그렇죠.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 항상 좀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해외 확장도 아직은 뭐 동남아나 일본 이런 곳은 정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미국 시장 진출은 아직 역량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렇군요. 확실히 셀바이오 휴먼텍이 지금 뭐랄까 고마진 핵심 소재에 계속 집중할 거냐 아니면 수익성이 좀 낮더라도 OEM이나 자체 브랜드 같은 걸로 사업 영역을 넓혀서 외형 성장을 할 거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후자, 그러니까 OPM 하락을 좀 감소하더라도 매출 규모를 키워서 영업이익 절대 금액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게 잘 될지는 지켜봐야죠. 결국은 하이드로콜로이드 OEM, 그리고 자체 브랜드 같은 이 신규 사업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느냐, 이게 앞으로의 성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셀바이오 휴먼텍의 현재 전략과 또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셀바이오 휴먼텍이 핵심 기술, 그러니까 이 소재 경쟁력 강화에 더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익성이 좀 낮더라도 OEM이나 자체 브랜드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지금의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